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서 제5장 보칙에 대해서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입니다. 1항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사업 시행자죠. 사업 시행자란 말을 어렵게 표현했네요. 자,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장소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즉 타인의 토지에 재료를 쌓아두거나 임시도로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2항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재료를 쌓아두거나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또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아닌 그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 출입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입하는 3일 전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타인의 토지에 무언가를 쌓아놓는 행위를 하거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그 토지에 있는 장애물 등을 변경, 제거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사망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허가까지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5항 보면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 등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네요. 다시 정리하면 추가됐어요. 일단 다시 토지 출입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고 출입하려는 날 3일 전에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고 3일 전까지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항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 점유자는 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5조 손실보상입니다. 장애물의 이전과 제거 또는 방금 살펴봤던 타인의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다면 시행자가 당연히 그 손실을 보상해야겠죠. 그리고 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 토지 소유자 등이 되겠죠. 협의를 통해서 보상금을 정하고요.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자, 1항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행자, 즉 공공개발을 하는 시행자들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구역 안에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 공공시설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이 시행자가 이걸 다 매수를 해서 새로 개발을 할 경우 그 매수하는 비용이 공짜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언제? 이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땅을 무상으로 받고 그 이후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관리청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계속 우리 다른 법령에서도 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공영개발을 제외한 다른 시행자의 경우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며, 자,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었다고 하면 1억 원까지만 무상으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공공시설의 관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 준공 후에는 일단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입니다. 1항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재산들은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 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에 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기간은 30일이 되겠습니다. 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자, 11조 제1항 제7호의 시행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죠. 이 시행자는, 자, 이 시행자의 경우 기재부 장관, 국유재산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 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대부, 이걸 임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이전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지자체 소유의 토지, 공장 등에 대해서는 임대를 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임대를 할 때는 임대 기간은 최대 20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도 있대요. 공장과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요. 다만 이 경우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 자,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축조는 할 수 있지만 조건을 걸어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국가 소유의 토지는 총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 그리고 지자체 소유인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고요. 자, 이 항에 따른 20년이죠. 이 임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갱신할 때마다 20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70조는 넘어가고, 자, 조세와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 71조의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및 규모, 개발계획의 내용,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 및 도시개발 채권 매입에 관한 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들이냐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탄소 녹색 도시계획을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용지나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하거나 영세한 세입자, 토지 소유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이주 단지를 조성할 때 등등. 결국에는 약간 좋은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결합개발 등 또 이런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공공주택을 감정가격 이하로 한다든지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의 활성화 측면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는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 등에 대해서 특례를 주냐면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나 또 대지의 조경 면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발 사업에서 공원 녹지 비율, 일정 공원 녹지 비율 이상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비 기준 등을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도시개발법 짧게 마쳤고요. 비록 전체 내용은 짧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법은 최대한 많이 맞아야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오늘까지 도시개발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해설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